살펴보겠습니다. 여자 사주예요. 오늘의 주제는 토다군매의 사주입니다. 이 말은 토가 지나치게 많아가지고 금이 묻힐 지경이다. 금이 파묻힐 지경이다. 의 사주입니다. 신금일주입니다. 신금은 다 만들어진 금속으로 비유를 합니다. 날카로운 금속, 뭐 칼이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이런 종류죠. 날카롭기 때문에 세심합니다. 침착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운이 기울거나 그러면 사람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기도 하죠. 누구나 다 단점이 드러나는데 그거는 운이 기울 때 되게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런데 일주가 뿌리가 지지에 없어요. 뿌리가 없는 지지, 없는 상태에서 밑에 지지에 신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와주는 인수는 자그마치 4개나 됩니다. 요놈도 토생금, 요놈도 토생금, 요놈도 토생금, 요놈도 토생금. 도와주는 것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람이 주관이 좀 약해져요. 그리고 의존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청소 다 해주는데 못으로 청소를 해요. 사람이 게을러지죠. 많이 도와준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함을 오히려 준다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게 해로움 주는 거잖아요. 속이 편안해져야지. 아무리 음식이 맛있으면 뭐합니까? 속이 불편한데. 그러니까 적당함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금일주가 금기운인데, 다 만들어진 금기운인데, 토들이 다 토생금 하니까 이 금기운이 묻힐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토가 많아서 금이 묻힐 지경이다 라는 뜻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요 토들은 전부 다 기신입니다. 꺼려하는 우행이죠. 이 신금 일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걸 좀 없애줘야 돼요. 흙을 좀 덜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요 간목이 목국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국토에서 토를 좀 눌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간목을 용신으로 정합니다. 근데 간목도 지지에 밑에 목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약한 편이죠. 용신은 좀 튼튼해야 화끈하게 목국토 해줄 텐데 그게 흠이죠. 그리고 요 용신을 도와주는 수생목하고 도와주는 요 임수가 바로 희신이에요. 그러니까 수목운이 유리하죠. 그럼 나머지 하나만 남았죠? 오화입니다. 오화는 신금의 입장으로 보면은 화급금 하니까 여기 화가 관성이에요. 여자 사주에서 관성은 남자 남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 기신을 갖다가 화생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기신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신금 입장으로 보아서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없다
라는 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화생토해서 토생금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토는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용신과 희신은 천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뿌리가 약한 것이 흠이죠. 지지에 간목도 뿌리가 없지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흠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만 봤을 적에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대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민 대운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요거는 갯다로 보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목의 뿌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오화가 있음을 해서 목생화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갯다 흐렸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용신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갯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지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흐렸다로 봐야 돼요. 오화 때문에. 요 귀신이거든요, 오화가. 이 귀신을 요 인목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14살 이후 요 이민 대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느냐면,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인호술 화국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귀신이 힘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화생토 해주니까 신금이 아주 묻힐 지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여고 졸업이 거의 가까워 왔을 때 이런 증상이 생겼다고 하는데 심하게 그냥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답답하니까 거리를 미친 듯이 쏘다니고 다녔대요. 이게 뒷날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운으로 바뀌는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축 대운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요거 약하나마 일주에게 도움을 주죠. 신금이 여기 신에 또 기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거 축은 토잖아요. 기신이잖아요. 축이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하죠. 갯다 흐렸다가 돼요. 요 신축 대운, 개축년에, 신축년에, 개축년이군요. 32살 되니까. 심하게 몸이 아프고 이때 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들리면은 알 수 없는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약도 안 받고 병원에 가도 그거 못 고친다고 그럽니다. 무당이 되어야만 그 아픈 기색이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좀 묘하죠. 근데 실제 그렇다고 그럽니다. 아니 몸부림쳐도 병원에서 가서 몸부림쳐도 안 낫는다고 그래요. 요즘은 비싼 의료비를 지불하면 아주 효과 좋은 효과가 좋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2세 때 몸이 심하게 아프고 신이 들려가지고 32살 때 무당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자 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요 대운이 또 묘해요. 요거 갯다. 이게 하지만 각경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문제가 생기니까 갯다가 아니다 흐렸다가 되죠. 좌우충해서 귀신 오화를 물리치는 건 좋잖아요. 수운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경자 대운
경자대운의 경신년이니까 이때 39살 때예요. 진짜 요 자자 신금 경신년이니까 요 셋이 모여가지고 이 귀신을 완전히 수국화해가지고 불을 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불리하게 됐죠. 이때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성불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는 여기 희신이잖아요. 요 귀신 자호충 해가지고 이 귀신을 물리쳐 준 거는 좋은데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성불구가 된 것까지는 아주 대단히 애석한 일이 됐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리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거 임수는 희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신자진으로 올려가지고 간목을 도우니까 아주 대단히 좋은 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거액의 보험료 보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남편한테는 안 됐지만 큰 보험료 보상금을 받았으니까 한편으로는 또 좋은 거 아니에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그래서 운의 흐름을 잘 살펴서 길흉을 딱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기도 하면서 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흉하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고 이런 운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다금매의 사주를 살펴보았는데요. 목이 용신이고 수가 희신이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